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스터디 채널 사회복지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페미니즘은 여성 및 다양한 성에 대한 억압과 젠더 불평등의 근원으로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젠더 평등과 해방을 추구하는 이념으로 성정체성과 역할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인지하는 연결망에 있는 개인들의 사고, 느낌, 행동 간의 변증법적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 이념이에요. 변증법적 관계란 해겔의 변증법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두 개념이나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상충하는 관계를 의미해요.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자본주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 페미니즘은 자본주의를 기존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와 시민권이 사실상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치 지향에 따라 발전한 사회복지 정책은 결국 가부장적 가족과 노동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하였으나, 일부 사회복지 정책이 젠더 평등을 제고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어요. 페미니즘과 사회복지 정책.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 첫째, 사회복지 정책 자체가 가부장제의 일부로 본질적으로 여전히 여성 억압적이다. 둘째,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과 복지국가의 성과가 젠더 평등을 위해 활용될 수도 있다. 첫 번째는 국가는 본래 기존의 지배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두 번째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성평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부터 이 두 가지 시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사회복지 정책의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고,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과 복지국가의 성과가 젠더 평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잘 따라오세요. 사회복지 정책 자체가 가부장제의 일부로 본질적으로 여전히 여성 억압적이다. 복지국가의 한계. 복지국가가 여성에게 약간의 수익과 일할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이것이 여성 해방을 가져오지는 않았고 오히려 여성이 새로운 의존관계를 형성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여성이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의존적으로 만드는 사회체계의 형성에 기여해 왔다는 말인데, 이 말은 즉 사적 가부장제 형태에서 공적 가부장제 형태로 변모했다는 것을 말해요. 사적 가부장제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가족 내에서의 여성 착취와 여성의 공적 참여 배제입니다. 공적 가부장 제도는 여성이 정치, 노동시장 등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지만 여전히 재력, 권력, 지위는 확보하지 못하는 착취당하는 상태를 의미하지요. 즉 여성이 약간의 자유와 일할 수 있는 권리는 생겼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해 낮은 지위와 재력으로 인해 고통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탈상품화에 대한 비판. 탈상품화 이론은 남성의 탈상품화만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즉 시장으로부터의 자유는 애초부터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못하고 비시장 무구노동에 종사해온 다수의 여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초에 젠더를 떠나 보편적 시민으로 단정지으며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탈상품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가상에 불과하지만 유구노동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보장제도가 형성된다면 여성에게 편향되어 있는 가사와 양육노동은 더욱 수면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꼬집어 비판하는 것이죠. 즉 유구노동 영역에서의 고용률, 임금, 고용지위 등에서 젠더 격차가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은 격차와 경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험 정책입니다.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권리와 노동에 대한 의무가 상응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성은 여전히 노동시장의 주변적 위치에 배치되고 가사노동의 가치는 평가절하되며,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사회보험 수급자가 되기보다는 최소 보장을 하는 공공부조 수급의 대상이 되지요. 여성이 사회보험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도 독자적 수급자 지위를 가지기보다는 아내 또는 유족 등 가족 내 위치로 수급 자격이 결정되어요. 가부장적 노동시장과 남성의 경제 권력을 반영하는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들이 남성 부양자의 책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과 부르주아 가족 이념을 강화합니다. 여성에게 개별 수급권을 주기보다는 주로 피부양자로 취급하는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들이 가부장적 가족 체계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지원하고 정당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엔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과 복지국가의 성과가 젠더 평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하였죠.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과 복지국가의 성과가 젠더 평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국가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성평등을 제고하고 여성이 가부장제의 억압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국가 형성 이후 국가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여성에게 후원적 기능을 하였어요. 사회복지 정책은 성별 간 권력 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로 공적 영역에서 가부장제를 단순히 반복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권력관계의 변화를 가져왔지요.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은 공공부조 혹은 남성 수급권에 부속된 수급자로 존재했던 여성들이 대거
공공부문 노동자, 복지 서비스 제공자로 변화시켰고 돌봄, 가사 등 가족 내에서 여성의 것으로 여겨졌던 역할을 사회화시킴으로써 여성의 공적 영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요. 그럼으로써 가족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가부장적 성역할의 분리 역시 완화될 수 있는데 스웨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들이 이에 속해요. 여성을 공공부문 노동자로 진출시키고 가족을 지원하며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전략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경제활동을 하고 가족을 돌보는 모델을 진전시킨 것이죠. 이처럼 여성의 노동권을 강력하게 보장함으로써 기존의 가족 단위로 취급된 사회보장급여를 개인 단위 급여제도로 바꿔낼 수 있었어요. 사회보험급여에서도 여성의 개별적 수급권이 강화되고 배우자 급여와 같이 남성으로부터 파생된 수급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페미니즘 이론은 여성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동시에 가부장 제도에서 남성이 가지는 책임감 역시 덜어주는 양면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는 생태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